네, 12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콘솔 입력과 출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키보드를 통한 데이터의 입력과 그 다음에 모니터를 통한 데이터의 출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운 내용들인데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대부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와 관련해서 좀 많은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매우 단순하고 쉽지만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챕터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력을 해왔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로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그 12챕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로 콘솔 출력, 즉 모니터로의 데이터 출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대부분 다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제를 통해서 println,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system.out.println 함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pr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system.out. 여기까지 똑같은데 println이 아닌 print라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제가 혹 가끔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C나 C++에서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함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하죠. 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바 개발자분들도 많이 표현을 섞어서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println 메소드와 print 메소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이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프린트는 메소드는 출력 후에 즉 우리가 이제 인자를 통해서 출력할 대상들을 전달을 하죠. 여기서 전달된 대상이 출력되고 난 다음에 개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확인하셨듯이. 근데 이제 프린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개행을 하지 않아요. 예,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println과 print 메소드의 인자로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지금 코드를 보시면 지금 프렌드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두 개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println 메소드의 인자로 문자열이든 숫자든 전달이 되면 출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달된 데이터를 보니까 문자열도 아니고 숫자도 아닌 fnd1이라는 프렌드 인스턴스의 참조 값을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것을 관찰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의해서 출력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매칭 시켜보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에 의해서 출력된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프린트 메소드는 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두 문장에 의해서 이 한 문장이 출력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1번, 2번에 의해서 출력된 문자열이 자,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 B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제 이름은 이종수입니다. 제 이름은 현주은입니다. 라는 이 문자열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생성자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참조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지금 myName이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는 이종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스턴스에서는 현주은으로 초기화된 다음에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은 얘가 하나의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서 반환이 되고 그것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rintln 메소드는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전달되면 그 인스턴스 내에 정의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가 반환하는 문자열로 출력한다라고 여러분들은 관찰해서 그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렌드라는 클래스 우리가 정의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println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느냐?
매개 변수 관점에서 이 프렌드 클래스의 참조 값이, 그러니까 참조 변수가 어떻게 선언이 되느냐 등등의 어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천천히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현상을 그냥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근데 그때 가서 또 그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복선 하나 깔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퀀스가 뭐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뭐 이스케이프의 뜻은 아시니까, 시퀀스라는 것은 이제 두 개가 뭔가 이렇게 묶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 이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시퀀스임에도 불구하고, 즉 둘 이상의 기호로 묶여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문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의 문자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만큼만 차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케이프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안에서 특별한 의미로 해석되는 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즉, n이 삽입이 되면 이 n이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모니터로 출력될 때 개행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개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탭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abc n def 그 다음에 t를 출력을 한다 라고 하면, t하고 끝내니까 재미가 없네요. 여기다가 뭐 k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러면 abc 출력됩니다. 콘솔에 출력될 때.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n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이 그냥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개행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개행이 이루어져서 def는 여기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죠.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탭이 먹은 다음에 k가 출력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케이프 시퀀스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또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필요한 이유를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문자열이죠. 난 그럼 이 안에 존재하는 거 나 다 출력하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이렇게 문자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어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라고 해서 문자열 안에 다시 큰 따옴표가 삽입되어 있죠.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첫 번째 큰 따옴표를 만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큰 따옴표가 나올 때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 큰 따옴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열이 끝나자마자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이런 뭐 한글이 출력이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자열 내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이제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이스케이프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열 내에서 큰 따옴표를 출력을 하시려면 이렇게 이스케이프 시퀀스로 큰 따옴표를 표현을 해야지만, 이것은 이 큰 따옴표는 문자열의 어떤 구분자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 내에 존재하는 큰 따옴표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rintf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매우 반갑게 생각이 들 거예요. 초기 자바에서는 초기 자바 버전에서는 이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가 되었고요. 제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뭐라는 거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출력 메소드들은 다 그냥 문자열을 갖다가 하나의 문자열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그냥 출력하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3을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3을 갖다가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냥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BC 문자열 플러스 3 이렇게 하면은 일단 덧셈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덧셈이 먼저 진행이 되어서 ABC 3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printLN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printLN 메소드는 그냥 문자열을 출력하는 메소드예요. 뭔가 문자열을 갖다가 자기가 조합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은 그 이전에 덧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지 자체적으로 조합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printf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자열을 갖다가 조합해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
지금 %d 이렇게 %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여기다 삽입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서식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출력할 문자열의 기본 포맷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system.out.printf 메소드가 줄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인자로 등장한 이 문자를 출력을 하겠다. 근데 이 위치, 지금 %d가 삽입된 이 위치에는 내가 데이터를 정수로 삽입하겠다. 자, %f가 들어왔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실수로 삽입하겠다. 예, 뭐 실수해서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형태로 삽입을 하겠다. 그러면 정수로 삽입할 건데 네가 찾는 그 정수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자열 다음에 콤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2가 왔죠. 이 12를 여기다가 써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수 출력을 하겠다라면 그 실수 어디 있느냐? 바로 12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인자 뒤에 이어서 문자열을 조합할 데이터가 이 서식 문자가 표시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24.5, 그 다음에 여기에는 A가 삽입이 되어서 출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printf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이 문자열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printf 메소드에 전달된 문자열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다만 printf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d를 대신해서 12를 삽입하고 %f를 대신해서 24.5를 삽입하고 %c를 대신해서 a를 삽입해서 새로운 문자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내부적으로. 즉 우리가 println 메소드 호출할 때 플러스 하면은 플러스가 먼저 진행되는 것과는 전혀 얘기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은 플러스 같은 경우에 문자열의 앞과 뒤에만 내가 데이터를 조합해낼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 메소드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println으로 해결을 하려면 100%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d 앞과 뒤에 플러스로 다 연결을 해버리면은 printf 메소드 호출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문자열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코드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속된 말로 솔직히 그냥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한 코드의 구성을 돕습니다. printf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그러한 경우에 뭐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printf 메소드도 뭐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자료를 보시면 자바에서 printf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사례가 의외로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println 메소드에 상당히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연산자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열을 더해서 출력을 합니다. 뭐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메소드도 아셨으니까 뭐 충분히 활용할 만한 위치에서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printf 메소드의 호출 예를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기법을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이 표기법,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문자열 출력이고요, 정수 출력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실수를 지수 표기 방식으로, 이 표기법으로 출력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표기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실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0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 표현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타이핑을 할 때 이 지수를 갖다가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표준화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기법이라는 건데 10의 마이너스 20은 2의 마이너스 20으로 표현하자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10의, 그러니까 기준은 10이에요. 플러스 10은 2에 더하기 10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얼마냐면은 1.0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 마이너스 10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표 기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표준화되어서 통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어렵습니다. 콘솔 입력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바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매우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